되게 날이 그동안 좀 폈죠. 네, 저 보인고 인사드립니다. 통합과학 맡고 있는 남권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1학기 중간 전에 설명회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중간 때 이제 어떻게 준비했고 또 이제 기말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일단 한번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중간고사는 이제 안 하던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이 됐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화학과 생명과학만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전에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시험을 볼 때 보인고에서 특히 힘을 쓰는 화학은 산화환원과 산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거의 2학기 통과 내시는 그 두 과목 화학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물에서 유전은 보인고가 상당히 어렵게 냅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물리가 되게 저희 중간 범위인 세포하고 물질 대사 효소,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주기율과 결합, 항상 이때 뭐가 같이 들어갔었냐면 물리의 킬러 단원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년에 힘을 갖다가 물리에 좀 더 많이 줬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화생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화생에 힘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중간에 이제 힘을 많이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타 학교에 비해 뭐 문제가 무진장 쉬워요 이런 건 아닌데요. 힘을 준 문제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꼼꼼히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한 거는 범위가 적다. 너흰 여기는 실수하면 큰일 난다. 중간을 어떻게든 우리가 잘 보고 기말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힘이 덜 들어갔습니다. 문제. 이 말은 뭐냐면 기말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관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있었습니다. 서술형 3번에 네, 공장에서 요소를 만들 때 브라브라브라에서 1번, 2번이 있습니다. 이게 6점짜리 문제였어요. 근데 이 1번 문항이 어떤 거냐 하면 많이 안 다루는 반응이죠. 네. 그러니까 보인고 프린트에도 요 그림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 교재에도 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시크릿 노트 제가 말씀드렸죠. 보인고의 올 오브 보인을 보여드리겠다고. 직보 때 드린데도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메인인 반응은 카탈레이스예요. 근데 4점짜리를 요걸로 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고 시크릿 노트에서 다시 강조했고 재미있는 거는 저희 마지막 KNO 모의고사 6회차였습니다. 시험 전날 풀렸어요. 저희가 KNO 모의고사도 제가 보인에 맞게 세팅을 해서 엄청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범위가 적어서 제가 6회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회차당 문항이 뭐 20문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많을 때는 막 50문제도 하고 그랬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만드느라.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의고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 아세요? 모의고사 문제가 좋고 어려워야 돼. 그럼 풀면서 막 기분 좋아해. 그러면서 이게 쉬우면요. 되게 막 슬퍼해요, 애들이. 그래서 진짜 힘을 줘가지고 열심히 진짜 이 6회분을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여기 보세요. 47번.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는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심지어 밑에 반응식도 있죠. 이 문제 풀 때 집중해서 풀었으면 이 문제 무조건 맞았어야 됩니다. 네, 이 내용을 이렇게 문제화해서 해준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한다. 그게 남궁원의 보인 내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90점 맞으려고 제 수업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다들 100점을 노리고 오니까요. 그래서 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요 정도가 아이들이 좀 집중 안 했으면 익숙치 않은 거. 뭐 나머지들은 저희 맨날 지금 뭐 여기 보면 x 더하기 x 더하기 7 장난 아니죠. 저희 KNO 모의고사 5회차에 있었습니다.
x 더하기 x 더하기 7. 제가 해설도 여기 써놨는데 얘네는 AC에 같은 족 원소가 있다고 그랬고 저희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족이 있으면 H 조합이 되는 거고 저희는 같은 족이 없기 때문에 헬륨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케이스를 자기가 추론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KNO 모의고사입니다. 열심히 한 가치가 있었죠.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사실 뭐 이런 거는 근데 보시면 원자과 전자 수압은 8, 전자 껍질 수는 어떻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건 이겁니다. 뭐 적중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인 정도 되는 열심히 하는 똘똘한 녀석들은 비슷한 유형을 연습을 해보면 문제를 풀 때 글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기 때문에 글을 갖다가 쏟아낼 때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이번에 난이도가 많이 높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애가 똑똑하면 할 수 있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맞부딪힐 시험들은 어려운 것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기말은 물리 지학의 물리가 난리 날 거고요. 원래 보이는 물리의 역학적 시스템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 기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화원과 산염기가 잘 숨어 있습니다. 화학 문제들은 원래 난리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떻게 비슷한 유형으로 열심히 준비하느냐. 이것도 보시면 있는데 농도가 다른데 농도 똑같은 거, 큰 거, 작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네, 보시면 농도, 그 다음에 세포벽의 분리, 밀착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같은 거로 준비를 시켰느냐. 전자수의 차이는 3이다. 네, 저희 원자 번호 차이는 3. 저희는 요 문제보다 더 어렵게 준비시킨 겁니다. 같은 유형이죠. 예를 들어 이제 요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맞췄다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했었어요. 너희는 카탈레이즈 너무 좋아한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건 해결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거를 집약해서 문제를 낸 건 맞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를 워낙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높이고 왜냐하면 문제 지문이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농도를 높이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저희 있죠. 과제장 4회차에 농도를 높이면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감자즙을 20ml라는 건 감자즙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감자즙을 추가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테마만 맞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그 유형을 숙지시키고 너희가 이게 너희의 어떤 페이버릿이니까 준비할 때 이런 모든 걸 준비하자. 이 부분 저희 아이들 교재를 펴보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 교재 내에 어떻게 탐구 박스를 정리해 놓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 이번에 중간이었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1학기 기말이 물리 파트가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근데 보인이 여기를 갖다가 매우 어렵게 내는.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가 이제 빅뱅과 별의 진화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중학교 때 또 보인 가고 한 친구들이면 뭐 선행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빅뱅이나 별은 지구과학이에요. 중3 때까지도 거의 안 나와요. 중3 때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이 이런 문제집이나 중학교 교과서 보면 그러니까 문제집에는 한 5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빅뱅과 정상우주론 비교만 해도 한 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이거든요. 익숙치 않아요. 분명 어려운 부분과 익숙치 않은. 물론 요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원들만 뽑아놓은 겁니다. 얘네 신소재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신소재는 좀 간단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구과학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 시스템까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학교 내신은 언제나 진도에 따라 대응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올해 중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행하시는가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은 화생을 봤지만 여기는 진도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말에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가 되건 기본적으로 이런 파트들에 대해 난도가 높은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과 열심히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요거 작년 1학기 중간이에요. 보시면요. 제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정말 똑같아요. 네.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보인고에 어떤 아는 분도 없고 제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시킨 거는 여기가 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온갖 물원 문제들의 통과에 나올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거를 뽑고해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똑같잖아요, 어머님 보시면. 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얘네가 시험 범위가 중력과 운동량, 충격량이 같이 들어가요. 원래도 보인에서 매우 어려웠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두 섹션이 연계가 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행에 부족할 지구과학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통합과학이 없습니다. 네, 이런 밝기와 온도에 대한 이런 내용은 통과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작년에 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작년에 프린트에 이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참관 수업을 할 때 이걸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말은 쌤,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어머님들 오시니까 우리 보인이다 해가지고 뭔가 잘난 체하려고 한 거에 아이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럼 왜 했지? 그래서 제가 직보 때 그대로죠. 제가 이 자료를 갖다 칠판에 정리를 하고 추가 자료를 주고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4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하나 보인이 했던 모든 거 제가 이번에 시크릿 노트를 그렇게 했어요. 매주 두 반에서 아이들에게 좀 성실한 친구들 한둘씩 잡아서 자료를 다 모아서 필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면서 그 필기 내용까지 다 제가 녹여 넣어서 시크릿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맨 처음에 그 서술형 문제도 결국은 시크릿 노트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고 제가 거기 있는 것들은 뭐가 되건 한 번씩은 정리하라고 그랬거든요. 했으면 맞았어요. 네. 결국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어려운 단원들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물리부터 나갈 겁니다. 하고 계속 반복 훈련시킬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적입니다. 왜? 아이들이 까먹지 않고 그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레 몸에 체화되게 하려고. 물리를 푸는데 유형을 알고 있으면 시간이 줄고 시간이 줄으면 그게 아이들에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요소 합성 요소에 관련된 거는 그거는 이 동네를 만무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서술형으로까지 해가지고 낸 학교가 없어요. 그거는 메인이 아닙니다. 근데 메인처럼 문제를 냈잖아요. 4점짜리로. 그러면 결국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이게 맞거든요. 잘하는 남자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거. 뭐 이건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머님 세상에는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이게 잘하는 녀석들은 특유의 어떤 약간의 자만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KNO 모의고사 진짜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시험 끝나면 옆에 와가지고 막 쌤 실수했어요. 와 제가 뭐라고 실수는 실력이야. 실수하지 마. 근데 매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실력입니다. 실수는요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되건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야.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화가 중요하다는 거고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그게 내신입니다. 내신 준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다 저는 약속대로 행했습니다. 시크릿 노트, 밴드 끝까지, 그 다음에 스타벅스 송파 계룡역점 아십니까? 제가요 사실 스타벅스 송파 계룡역점은 태어나 처음 가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약속했거든요. 너희 아침에 학교 바로 앞이니까 지나가다가 쌤 얼굴이라도 보고 마지막 질문하고 싶으면 들렀다 가. 들렀다 간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 앞에 옹기종기들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쌤 이거 나올까요? 이런 거 하다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지.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네,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밤새 밴드 운영해서 밴드에서 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벅스 계룡역점에 가고요. 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맨날 보인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7시에 스타벅스가 문 열거든요. 더 일찍 문 여는 카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7시가 맥스예요. 제가 6시 57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불쌍하게 쳐다보니까 문 열어줬습니다. 원래 잘 안 열어줘요.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그래서 쭉 저희 할 거 다 했고요. 네, 컨텐츠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6회까지 열심히 K&O 모의고사 세팅해서 하나하나 훈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전 이거는 기말 때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좋아해요. 네, 좋은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뭔가를 훈련한다는 거에 아이들이 쾌감을 느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카페에서 해설 강의 다 제가 찍어서 올렸고요. 뭐 클리닉도 저희가 잘 그렇게 진행이 돼서 부족한 것들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인의 모든 자료들 모아서 이렇게 딱 시크릿 노트 해서 오로우 보인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밴드도 끝까지 또 제가 열어서 이렇게 하고, 네, 제가 이제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아침까지 해가지고 새벽에 답 달고 다 했습니다.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에 뭐 이 보인에 하나 정답이 잘못 올라왔던 일이 있었어요. 이 사나원 문제도 어려운데 조금 답을 잘못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그 설명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밴드의 아이들 질문에 올려서 안심시키고 시험 다 끝나고 아이들은 저에게 답을 안 했지만 이 자식들이 다 요거 갖다가 이의 제기하고 해서 답을 바꿔놨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애들 중 누구누구가 해서 개말고도 누구누구 우리 애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딱 정답이 수정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나고 보인고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보인고 문제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 감히 스탠다드 문항들로 얘기할 정도로 좋은 문항들입니다. 다만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인고는요, 이의를 제기하고 합리적이면 바로 정답을 바꿔줍니다. 이게 저는 맞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학교에 대해서 뭔가를 공격을 하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딴 학교들 잘 안 해주거든요. 바꾸려면 오래 걸립니다. 힘들고 논란이 되고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보이는 진짜 깔끔하게, 저는 이게 맞는 학교,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간표는 변함없이 일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2반 있으니 제가 기말 때 지금 이 어려운 진도들에 대해 또 중간보다 더 열심히, 항상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하는 남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학교에 저는 괜찮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괜찮다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성실한데 예의도 바라고 때가 좀 덜 묻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쭉
내신부터 수능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2학년 때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올 한 해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우리 멋진 영어 선생님께서 들어오실 거거든요. 잘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보인의 아들이었습니다.